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 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사랑과 감사의 계절,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파이자 백신의 12세 이상 사용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준비된 주들은 어제부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오늘부터 12세부터 15세 청소년들에게 접종을 시작합니다. LA 카운티도 오늘부터 파이자 백신이 준비된 접종소에서 접종이 시작되고 보건국 웹사이트를 통해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청소년 접종에는 부모의 동행이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저희 라디오서울과 한국일보가 주최하는 제4차 마지막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행사도 오늘 진행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한인타운 육가와 맨해튼 코너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행사 역시 라디오 서울을 통한 예약자뿐만 아니라 예약 없이 직접 방문하는 분들에게도 접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보험 유무와 상관없으며 서류 비비제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6월 15일부터 경제 전면 재개방을 추진하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실내에서 모임은 예외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또한 이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모든 4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추진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LA시가 시내 식당 야외 영업을 주차장과 보도까지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 연구 시행을 추진합니다. LA 카운티는 저소득층에게 월 $1,000씩의 기본소득 무상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소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될 계획입니다. LA 한인회가 각종 정부 보조금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청자들은 사전에 구비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인회는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기금 모금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엔텔로밸리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해 450에이커를 태우고 주택 한 채가 전소됐습니다. 현재 진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소방당국은 일단 확산은 막았다고 전하면서 현재 진화율 15%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7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4주 연속 하락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매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고용시장과 함께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아시아계 여성에게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30대 여성 노숙자로 밝혀졌습니다. 송유관을 운영하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완전 정상화까지는 수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카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가 트럼프 전 행정부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부과한 무역 확장법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돌연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발표에 뉴욕 증시, 코인 시장 요동쳤습니다. 한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테슬라 차량을 탄 남성이 운전석을 비워둔 채 뒷자리에 앉아 프리웨이를 달리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 위협에서 미국의 본토를 방어하는 것이 정책적인 우선순위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해쳐왔다며 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9년째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가로 지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습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자진 사퇴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긴 절차와 관련해 억지 춘향이라는 말까지 써가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애틀란타와의 경기에서 7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고 팀이 4대1로 승리하면서 시즌 3승을 달성했습니다. 샌디에고의 김하성 선수는 더블헤더 2경기에 모두 선발 출전해 각각 3타수 1안타씩을 기록했습니다.
리그 6위 진입을 노리고 있는 LA 레이커스가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124대 122로 승리했습니다. 6위와 한 경기 차를 유지하고 있는 LA 레이커스는 남은 2경기에서 경우의 수에 도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반등으로 상승세하며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29.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3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식품의약국 FDA 긴급 승인에 이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문위원회도 파이자 백신을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게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리 준비를 마쳤던 주들은 어제부터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 시작했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데카터의 한 소아과 의원입니다. 10대 소녀 앨리스는 엄마와 함께 이곳을 찾았습니다. 긴장감 속에 기다렸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는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I'm not very good with needles, so I thought that it was, I guess thinking about it made me kind of like easy, but it wasn't that at all. 소아과 의사는 하루에 1,000명 이상 접종이 가능하다며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We'll probably do 12 to 1,500 today, maybe a little bit more. It's raining. Some people were so anxious that they went and got the vaccine yesterday and didn't wait for their appointments toda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화이자 백신을 12에서 15세 청소년에게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가 긴급 사용을 승인한 지 이틀 만입니다. 이에 따라 조지아나 뉴욕 등 이미 준비를 마친 주들은 즉각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도 성인과 같은 양을 2차례 맞습니다. FDA는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 연령층에서 바이러스 항체가 젊은 성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특히 청소년들이 활동이 많아 바이러스 전파에 역할을 했던 만큼 백신 접종으로 확산 차단 효과가 더 커지고 집단 면역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규입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오늘부터 12살에서 15살 청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남가주 역시 각 보건국과 약국들에서 이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어제 오늘부터 파이자 백신을 제공하는 접종소들에서 청소년 백신이 접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파이자 백신을 제공하는 접종소는 LA 카운티 보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와는 별도로 자체 보건국이 있는 롱비치시도 오늘부터 이 청소년들에게 파이자 백신이 제공됩니다. 롱비치 컨벤션 센터, 이 카브리오 고등학교, 터커 중학교에서 예약을 하지 않고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로서리 체인인 랄프스도 마켓 내 약국들에서 역시 오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CBS 약국도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이 미성년자들이 백신에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등 이 부모가 동반해야 하고 사진이 있는 아이들을 지참하고 연령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롱비치시의 경우에는 부모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의서는 롱비치시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다음 달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사실상 중단할 것 같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6월 15일 이후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방역 규제를 풀고 경제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6월 15일 꼭 집어서 약속했는데 그때가 되면 실내 환경에서만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다. 전역이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온 사람들이 모이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밀집한 공간에서 뒤섞이는 방대한 대규모 환경에서만 마스크를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중교통을 포함해 집 이외의 실내 환경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접종자의 경우는 조금씩 틀립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월 15일 전면 경제 재개 목표 시점으로 발표하면서 마스크 의무화는 최소한 단기간 계속 시행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마스크 의무화 해제와 관련해서 너무 성급한 것이라는 우려 여전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 아카데미 과학 책임자는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지 않았고 우리는 미국에서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신종 변이 바이러스와 여전히 싸우고 있다며 우리가 경제 재개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LA 시내 식당의 야외 영업을 주차장과 보도까지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이 영구 시행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 의회가 12일 식당의 야외 영업 공간을 확장하는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속 실내 영업이 여의치 않게 된 LA 시내 식당들이 야외 공간에서 고객을 받기 위해 식당 앞에 보도나 주차장 혹은 길거리에 다이닝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LA시 의회가 12일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함에 따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식당에서는 보도나 주차장, 길거리 등을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식당이 업소 주변의 야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보행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LA시 교통국과 건물안전부서, 소방국, 도시설계부서가 공동으로 영구화될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의 근간을 다시 마련하게 됩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은 2021-2022 회계년도 예산에서 시내 저소득층 지역에 위치한 식당들이 야외 패디오 공간을 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200만 지원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알프레스코 프로그램은 지난해 8월 데이빌 류 전 LA 시의원이 선보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영구화되면 한인타운 식당에서도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공간까지 100분 활용하면서 더 많은 손님들을 유치할 수 있게 돼 식당 운영에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식당의 고객들도 이제는 패디오 다이닝에 익숙해져 실내보다는 오히려 운치 있는 야외 다이닝을 선호하는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일보가 비영리단체 MCCN과 함께 마련한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백신 접종 행사 오늘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한인타운 유가와 맨하튼 코너의 대도식당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오늘 마지막 행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무료 접종 이벤트 마지막 행사로 저희 라디오 서울을 통해서 접종 예약을 한 분들은 물론 그냥 접종소를 방문하신 분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1차 다른 곳에서 1차 모더나 접종을 받은 분들도 저희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장에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종 현장에는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백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백신을 선택해 접종받을 수 있고요. 파이자는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 12세 이상 청소년들 백신 접종 궁금해하신 분들은 저희는 파이자는 없기 때문에 다른 곳 보건국을 통해서 청소년 접종소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 그리고 의료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증을 지참하고 행사장을 찾으면 도움이 되고요. 캘리포니아 거주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유무에 관계없고 서류 미비자들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접종 행사장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테스트도 실시됩니다. 제 라디오 서울의 코로나 바이러스 무료 예방 백신 접종 행사는 대도식당과 한미은행, 카우나체어, 셀리온, 블렌드 뉴데이, 웰케어 후원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고용 회복이 빨라지고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오늘 아침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7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3만 4천 건이 감소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 갈아치운 것입니다. 이번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9만 건도 밑돌았습니다. 즉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고용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백신 보급 확대에 힘입어서 소비 수요가 급증하고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코로나 대유행 관련 규제가 거의 풀려가면서 기업들의 채용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 몬태나주 같은 일부 주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오늘 함께 공개된 물가 지표들은 최근에 제기되는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조사 결과 4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0.6%, 또 전년 같은 기간보다 6.2%포인트나 오른 것입니다. 상당 부분 기저효과 때문이기는 하지만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노동부가 2010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것이라고 CNBC 방송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 도매 물가 지수는 전월보다 0.6%, 또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6.2% 가까이 올랐다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대 송유관을 운영하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킹 공격을 받은 지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늦게 성명을 통해서 파이프라인 재가동을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며칠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휘발유와 디젤, 제트 연료유를 수송할 것이라며 시장이 정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서비스하는 몇몇 시장에서는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인 장애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주말까지는 전반적인 재가동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200만 배럴의 연료를 공급받는 등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과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은 텍사스주 걸프만에서 동부 뉴저지주까지 이어지는 대규모 송유관으로 하루 250만 배럴의 가솔린, 디젤유, 난방유, 항공유 등을 실어 나릅니다. 동부 해안 일대 석유 공급 중 45%를 책임지고 있고 이 회사 송유관에 의존하는 소비자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해부터 급부상한 신생 해킹 범죄 단체 다크사이드가 이번 공격의 배후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콜로니얼 측은 이번 공격을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콜로니얼 측은 이번 공격을 조사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추가 보안 조치를 취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취재원 등을 인용해서 회사가 해커들이 요구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크사이드는 러시아나 동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번 공격과 연관성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속보 전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방금 전 CNN과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미국과 로카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5월 13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도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는 패턴 반복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약간 떨어지겠고 금요일은 내일도 오늘보다 2, 3도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낮 기온이 이번 주 중 가장 서늘해집니다.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로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이렇게 서늘한 낮 기온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7도, 59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4도, 54도, 해안 지역은 65도, 57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4도, 낮 최고 기온 89도로 오늘도 역시 때이른 더위 계속되겠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실업수당과 식당 구제기금,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각종 연방정부, 주정부 이런 보조금 신청 LA 한인회가 대행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회 측은요, 보다 신속한 대행 서비스 진행을 위해서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빠뜨리지 않고 지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인회를 2번, 3번씩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인회에서 처리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부터 LA 한인회가 연방 중소기업청에 식당 구제기금 신청 대행을 시작하면서 이곳 남가주는 물론 타주에서도 한인 업주들의 대행 문의가 LA 한인회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10건의 식당 구제기금 신청을 대행하고 있는데 신청자의 신원 확인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신청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다 구비해 오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데 식당 업주들이 2020년도 세금 보고와 비즈니스 어카운트 최근 3개월 스테이트먼트를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프리 LA 한인회 사무국장입니다. 아직까지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안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저희가 그런 분들은 서둘러서 세금 보고를 마치신 다음에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안내해드리고 있죠. 저희가 3개월치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제 한 달치만 갖고 오셨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제 식당 구제기금은 신청 마감 데드라인이 없고 연방정부의 기금이 다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청자들이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모두 구비해서 신속하게 진행돼야 정부로부터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업수당 신청 시에는 개인정보 지참을 비롯해 EDD 포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데 시니어층의 경우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패스워드를 연속으로 3번 틀리게 되면 어카운트가 락이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트가 블락이 돼서 1시간 가까이 접속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걸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 이거는 반드시 잘 기억하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되고 실업수당의 경우 일부 한인들은 장기간 기금이 펜딩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한인회는 실업수당 신청 대행 서비스는 꾸준히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LA 한인회는 12일부터는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EBB의 신청 대행도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할인 프로그램 EBB는 연방통신위원회에서 32억 달러의 기금을 투입해 한 달 인터넷 사용료에서 $50를 감면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으로 자격 대상자들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 135% 이하인 저소득층 혹은 보충 영양지원 프로그램 스냅, 메디케어 또는 FCC, 라이프라인 수혜자들입니다. 이외에도 학교 점심이나 아침 식사를 무료 혹은 할인받는 가정, 연방 펠그랜트 수혜자, 지난해 2월 29일부터 실직으로 인해 수입에 상당한 감소가 발생한 가구들이 수혜 대상입니다. 지금 일단 개인정보가 일단 필요하고 이름, 생년월일, 집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건 당연히 아실 거고 그다음에 크게 종류가 서류가 3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본인 신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소셜 번호 또는 아이디 없으시면 여권이나 아이팀 번호 같은 거, 자격증명 서류는 본인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에 대한 서류인데요. 예를 들면 푸드 스탬프를 받고 계신다라든가 메디칼 또는 웰페어를 받고 있다라든가 그런 편지를 하나 갖고 오시면 되고 3번째는 소득증명 서류로 2020년도 텍스 보고 서류, 최근 웰페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웰페어 편지, 그리고 이들이 실업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들이 실업수당 편지, 또 학교 자녀가 있으신 경우에 자녀가 학교에서 런치, 그러니까 점심 급식 할인 프로그램에 해당되시면 그것도 그 편지를 받으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신원 확인 서류 하나, 자격증명 서류 하나, 소득증명 서류 하나 이렇게 3가지 서류를 지참해 오시면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식당 구제기금과 실업수당, EBB까지 모든 신청을 한인회가 대행해주다 보니 도움을 받기까지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Give in May 5월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기금 모금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올해는 아시안 증오범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태계 225개 비영리 단체가 각자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 Give in May 기금 모금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금모금 행사는 5월 한 달 동안 계속되고 각 단체들은 적게는 $10부터 큰 금액까지 기부를 받게 됩니다. 최종 마감 결과 가장 많은 모금액과 가장 많은 후원자를 기록하는 단체에는 각각 1등 $12,000, 2등 $8,000의 후원금을 아시안 퍼시픽 커뮤니티 펀드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LA 한인회는 후원자 숫자 1위, 모금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임스 안 LA 한인 회장의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A 한인 회장 제임스 안입니다. 이번 5월은 아태계 문화유산의 달로 아시안 증오범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자는 Give and Make 기금모금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간 LA 한인회에서는 기금모금 행사 하나 없이 한인들을 돕는 데만 집중해 왔는데 이번 Give and Make 캠페인은 여러분께서 저희 LA 한인회를 도와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기금모금 관련 문의는 LA 한인회 전화 323-732-0700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는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는 한인회관에서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아시안 범죄 예방과 대처를 위한 캠페인으로 얼바인시, 부에나팍, 풀럴튼시에서 실시한 증오범죄 규탄 대회를 참가하고 성명서 채택,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과 시의원이 참가하는 대처 방안을 한인들에게 알렸다라고 이사회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이와 덧붙여 한인회 이사회는 증오범죄에 대비하기 위해서 호루라기 10,000개, 페퍼 스프레이를 주문했고 취약계층 한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증오범죄 예방과 대처 방법 및 비상 연락망을 알리는 책자를 5만 부 이상 발간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매달 인터넷 이용료 $50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 FCC에 따르면 12일인 어제 날짜부터 $32억 예산이 투입된 긴급 브로드밴드 혜택 EBB 프로그램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매달 $50 인터넷 이용료를 할인해주고 랩탑과 데스크탑, 태블릿 PC 등 구매 시 일회성으로 $100의 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이나 통신사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배정된 예산을 모두 사용하거나 보건당국이 코로나의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6개월 후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버라이즌과 AT&T, T-모빌 등 800개 이상의 통신사와 인터넷 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연방 빈곤선의 135% 이내 수준의 소득으로 가족 수에 따라서 1위는 $17,338, 2위는 $23,357, 3위는 $29,646, 4위는 $35,775 이하여야 합니다. 엔텔로밸리에서 어제 산불이 발생해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 중입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엔텔로밸리에서 발생한 이 파인 산불은 엔텔로 하이웨이와 248가 인근에서 발생해 약 450에이커를 전소시켰고 어젯밤 9시 기준 진화율 15%입니다. 불길은 18마일 정도의 바람을 타고 동쪽 피논힐스와 필렌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은 일단은 막았다라고 소방국 측은 오늘 오전에 밝히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소방관들이 투입돼 소방헬기 3대와 에어탱크 2대를 동원해 산불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100여 채의 주택에는 강제 대피령이 발령됐고 인근 하이웨이는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시작된 지점 인근의 주택 한 채도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주정부가 41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지난해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에서 기록적인 피해를 일으킨 산불 시즌이 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 가운데 농업용 수의 감소와 어류와 야생동물 서식지 위협 등도 현재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달 기빈 뉴섬 주지사는 북가주 2개 카운티에 가뭄 비상사태를 선포한 데 이어서 지난 11일 41개 카운티로 대폭 비상사태를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30%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가뭄 비상사태 선언에는 가뭄 상황이 훨씬 덜 심각한 이곳 남가주 카운티들은 제외돼 있습니다. 현재 남가주 지역은 실제 강수량이 아닌 대규모 연방 주정부 상수 시스템으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전역에는 지난 겨울 시즌 비가 내리지 않았고 시에라 네바다와 캐스케이드 산맥의 눈에서 나오는 전통적인 요출수도 훨씬 적어서 현재 가뭄 사태를 악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4살 아동들이 무료로 유치원 준비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 주지사는 TK, 이 유치원 준비 과정이라고 하죠. 미국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이 TK 때문에 생일이 언제 되는지 굉장히 혼동스러워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TK 프로그램 대상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가을을 기준으로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나이인 5살이 되지 않은 생일이 9월 2일에서 12월 2일 사이에 있는 4살 아동들입니다. 이에 더해서 뉴섬 주지사는 생일이 9월 1일 이전인 4살 아동도 포함해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TK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 9만 1000명에서 2025년까지는 2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같은 아동수 증가에 따라서 교사 부족 현상이 우려되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교사 고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11억 달러를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TK 프로그램 확대 계획이 2025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연간 27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또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33억 달러를 지원하는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방과 후 6주 여름학교 수업을 위해서 2025-26학년도까지 50억 달러가 투입되고 이는 저소득층, 위탁보호, 영어를 제2의 언어로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21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저축 어카운트도 개설할 수 있는 지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에 나서는 등 중장기적으로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와 수소 인프라, 도심 항공교통 등에 모두 74억 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올가을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를 판매할 예정인 가운데 전기차 현지 생산을 통해서 미국 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확대한다는 보관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21일에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빠르면 다음 주 초에 이 같은 내용의 이 정확한 투자 계획을 전격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주식시장, 코인 시장이 요동쳤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돌연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통해서도 테슬라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는데 그것을 말을 바꾼 것입니다. 지난 2월 1조 7천억 원, 이 한화로 1조 7천억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불과 이틀 전만 해도 테슬라가 알트코인인 도지코인 결제를 허용하길 바라냐라는 투표를 트위터를 통해서 했던 터라서 갑작스러운 이 비트코인 결제 중단 선언으로 코인 시장이 어제 굉장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역시 소규모 투자자들 큰 피해를 봤습니다. Y10입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자사 차량을 판매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전기를 다량 소비하는 채굴과 거래 과정이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고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재개 시점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사용될 때라고 언급했는데 동시에 비트코인의 1% 이하 수준 에너지가 사용되는 다른 가상화폐를 찾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지난 2월 스스로 비트코인 지지자라고 공개 선언한 뒤 15억 달러치나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전기차 결제 수단으로도 추가해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놓은 게 머스크이기 때문입니다. 또 불과 이틀 전 도지코인까지 테슬라 결제 수단으로 쓸 것처럼 설문을 진행해 알트코인 가격까지 급등시킨 만큼 이번 결정은 그야말로 배신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언론들도 갑작스러운 머스크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는데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띄우려고 비트코인을 폐기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장이 폭탄 발언의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머스크의 결제 중단 선언 직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한때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과 비교해 15% 이상 급락해 5만 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이더리움도 10.8% 하락해 3,500달러 선으로 주저앉았고 도지코인은 22% 넘게 빠져 36센트로 떨어졌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한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테슬라 차량 뒷좌석에 홀로 앉아서 이 프리웨이를 달리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어제 테슬라 차량 운전석을 비워둔 채 뒷좌석에 탑승해 프리웨이 주행을 한 25살의 파렘 샤르마를 난폭 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샤르마는 테슬라 모델 3 뒷좌석에 홀로 탑승해서 80번 프리웨이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베이 브릿지 구간을 주행한 것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테슬라 운전석에 사람이 없고 뒷좌석에 한 남성이 앉아있다는 911 신고를 여러 차례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해 사르마를 체포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사르마는 순찰대 지시로 차를 멈추기 전에 비워뒀던 운전석으로 이동했습니다. 순찰대는 사르마가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난폭 운전을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고객에게 자율주행 기본의 옵션으로 오토파일럿을 제공하면서 이 기능을 활성화할 때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어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핸들에 가해지는 힘을 감지해서 운전석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되면 차량 주행을 못하게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운전석을 비워둔 채 오토파일럿 주행을 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최근 공개됨에 따라서 안전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전국 대도시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파이자의 12세에서 15세 청소년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승인에 따라서 몇몇 주에서는 어제부터 시행이 됐고 캘리포니아주도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뉴욕주에서도 오늘부터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앤드류 코오모 뉴욕 주지사는 백신 사용 승인 범위를 12세 이상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검토 중이라며 자문회의 예정돼 있고 빠르면 오늘부터 접종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정부는 지난 11일 공립학교 학생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빌 더블러제오 뉴욕시장은 학생들이 백신 접종 대상이 되기 전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갔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순항하고 있다면서 공립학교의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계 여성에게 망치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뉴욕경찰 증오범죄수사팀은 노숙자인 37의 여성 에보니 잭슨을 폭행과 무기 불법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잭슨은 지난 2일 맨해튼 중심지의 거리를 지나던 31세와 29세 아시아계 여성 2명의 머리와 팔 등을 망치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잭슨은 두 여성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으라고 소리친 뒤 여성들을 향해 망치를 마구 휘둘렀고 공격받은 여성들은 이마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은 바 있습니다. 한국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도 신설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가 오는 26일에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이 공청회에 초대받은 이 전종준 변호사가 불참을 선언하고 대체법안 논의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9월 국적이탈을 제한하는 국적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입치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입니다. 전종준 변호사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맞는 다양한 대체법안 제시와 검토 등을 위한 공청회가 아니라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즉 이슈만 논의하는 공청 없는 공청회라고 판단해서 불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를 사칭하는 전화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범들은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번호를 도용해서 주민들의 개인정보와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정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전기, 가스, 통신회사 등을 사칭해 사용료 납부를 강요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이스트베이 하이스쿨에서 학생 21명이 코로나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지난 4월 중순 한 개인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던 21명의 학생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고 이들과 접촉한 학생 100여 명도 역시 자가격리 후 현재는 대부분 격리가 끝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감염자 중 일부는 코로나 증상을 보였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애틀 타코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던 한인 부자가 고객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가 칼에 찔려 부상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고객이 휘두른 칼에 부상한 현씨 부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아들 현씨는 다시 가게에 나와서 이틀 뒤에 가게에 나와서 문을 열었지만 역시 칼에 부상당한 아버지 현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서 집에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코마 경찰은 용의자를 찾기 위해 현재 수색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70대 한인 운전자가 프리웨이 위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한인을 치어 숨지게 했던 20대 여성 운전자는 음악 운전 중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살펴보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워싱턴주 고속도로 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5번 프리웨이 북쪽 방향 타코마 38가 출구 쪽 갓길에서 78살의 박모 씨가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차를 세운 뒤 왼쪽에 타이어 교체 작업을 하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시정부가 일손 부족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중반에 이르면 현재 인원의 약 24%가 은퇴해 자리를 비울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소식입니다. 시정부 시설 유지기획이 약 46%, 토지관리국이 57%의 인력 손실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토미 워터스는 공무원 감소가 큰 우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근심을 나타냈습니다. 하와이 하원 법안 HB 862가 입법 최종 단계에 이르러서 이제 데이빗 이게 하와이 주지사의 결정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한은 6월 21일로 전해졌습니다. HB 862 법안은 주정부가 벌어들이는 단기 숙박세와 호텔 숙박세를 대상으로 연간 1억 300만 달러에 이르는 카운티 정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대신에 각 카운티 정부에 앞으로 10년간 숙박료의 최대 3%를 추가로 재량껏 부과하도록 해서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LA 레이커스가 어제 휴스턴 로키츠와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펼쳤습니다. 졌으면 더 아플 뻔했는데 다행히 124대 122로 승리를 거두고 신락 같은 플레이오프 직행 희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휴스턴 로키츠는 서부적 꼴찌를 예약한 팀이거든요. 근데 어제 고전했습니다. 어제도 르브론 제임스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LA 레이커스는 서부적 7위로 2경기를 남겨놓고 있고 6위 댈러스와는 1경기 차입니다. 토론토 에이스 류현진 선수가 애틀랜타전에서 7이닝 동안 한 점만 내주로 완벽한 투구로 시즌 3승째를 신고했습니다. 올 시즌 첫 연승 기록이며 무엇보다 위기 때마다 스스로 벗어나는 송곳 같은 제구력이 돋보였다는 평가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첫 타자를 삼진으로 잡아낸 류현진은 투아웃 이후 안타를 내줬지만 실점 없이 1회를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2회에는 빠른 직구와 체인지업으로 2개의 삼진을 잡아내면서 애틀랜타 타선을 요리해 나갔습니다. 역시 삼진으로 첫 아웃 카운트를 잡아낸 3회에는 잠시 방심하다 상대 투수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후속 타자를 뜬 공과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4회에도 원아웃 이후 안타를 허용했지만 애틀랜타 타선은 송곳 제구를 뿌리는 류현진의 공을 연속으로 공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건 5회였습니다. 선두 타자 콘트레라스에게 던진 체인지업이 가운데로 몰렸고 이 타구는 그대로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수는 류현진의 유일한 실점이었습니다. 빠르게 안정을 찾은 류현진은 6회와 7회에도 든든하게 마운드를 지켰고 추가 실점 없이 팀이 2대1로 역전한 8회 초 공격에서 대타로 교체되면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4일, 5일 준비하는 캐치볼 할 때부터도 조금 더 중심을 뒤로 갖고 갔던 게 오늘 며칠 사이에 그게 좀 좋아져서 오늘은 저번 몇 경기보다는 그래도 좋은 밸런스로 던졌었던 것 같아요. 5회까지 1안타 빈타에 허덕이던 토론토 타선은 6회 류현진 도움이 심의연의 적시타로 1대1 동점을 만들었고 7회 에르난데스가 바뀐 투수의 초구를 받아쳐 역전 솔로 홈런으로 연결해 류현진에게 승리 요건을 안겼습니다. 에르난데스는 9회에도 연타석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류현진의 시즌 첫 연승과 3승을 축하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에 타석에 나와 눈길을 끈 류현진은 아쉽게 2번 모두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워낙 타격에 있어 하는 거를 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편인데, 근데 그게 좀 삼진 2개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지 매체들은 류현진의 완벽한 투구를 앞다투어 칭찬했고 몬토요 감독도 여느 때처럼 에이스가 만들어낸 결과물에 흡족해했습니다. 직구에 힘이 실리면서 커브와 커프의 움직임이 훨씬 좋아진 가운데 94개의 공을 던지면서 볼넷은 1개에 그쳤고 삼진은 6개를 곁들였습니다. 지난달 텍사스전 이후 시즌 2번째로 7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 자책점을 2점대로 끌어내린 류현진은 한미 통산 160승째를 신고하면서 갈수록 강해지는 에이스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5월 13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에 힘을 드립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뱅킹 파트너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